자, 상한가 종목이 5월 11일부터 총 75회 상한가 종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복된 종목군들도 있으니까 75개 종목은 아닙니다. 10월 달부터도 10월 4일 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노룰스, 양지사, 이노룰스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고, 그리고 조금 바뀐 게 10월 13일 날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금양,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신라젠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거래가 많이 터지면 뭐 4, 5천억 또 1조씩 또 터집니다. 1,000억짜리 거래대금 아무리 지가 터져봐야 2천억, 3천억 터지겠냐고. 힘들지. 그러면은 그런 거는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제한적이고 매매 사인 자체를 잡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휴마시스가 10월 14일 날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장중 상한가, 시간에서 추가적인 일단 강세. 결론적으로 이제 시간의 상한가까지 갔으면 제일 좋았을 뻔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아쉽습니다. 휴마시스는요 2천만 주 거래량 플러스 양봉이면 돼요. 나오겠느냐 2천만 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주 기준에 개장 초에 10시까지 600만 주는 무조건 터진다고 보시면 돼요. 600만 주는 일단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이슈가 야 적대적 M&A 경영권 참여하겠대, 야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거 아니야? 그 뉴스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출렁출렁 출렁출렁. 아니 그들이 더 살지 안 살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미국 장 걱정하지 말라니까. 미국 장 윤정도가 지금 다 쳐다보고 있어요. 휴마시스 저도요. 태민희 선생님 5.78% 아니 3억씩 들어가는 사람이 어딨어. 반칙이지. 그래도 거래대금이 이제 터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전 말고 시간이 만약에 있었던 기준이라면은 오후장에 18,300원에 들어가셨으면은 보합에서 상한가 그럼 얼마야? 오늘 하루에 1억 수익 나시는 거지. 1억이면 또 태민님이 또 맛있는 거 쏴주시려나? 먼저 번에 한가위 때 그래도 맛있는 고기를 그냥 입에서 살살살살 녹는 고기를 5박스나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그냥 배가 터지게 잘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조로 태민 선생님은 요게 이제 뭐 자산이 3억이 큰 금액이기도 합니다만 요거는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의 자산이 별도로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방안의 주력 포트폴리오 다 채우고 계시고 이건 별도의 자금입니다. 그래서 혹시 방안에서 몰빵으로 이런 종목을 하나? 절대 아닙니다. 문자 사인 나간 거 좀 더 보시면 알겠지만 1% 나갑니다. 휴마시스 하방 VI인가요? 예. 그게 17,900원까지 밀리는 과정 속에서 나온 VI고 결국은 18,300원에 우리는 VVIP 방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올라가요. 휴마시스 살아나요. 오, 수익 실현, 차익 실현 또 했어요. 와, 전 또 팔았어요. 5%또 수익 났어요. 대박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오래간만이라 몇 개 못 들어갔어요. 멋있게 표현하시죠. 몇 개 못 들어갔어요. 변영수 선생님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는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의 기준이었고 10월 14일 이때가 이제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이 대주주 지분이 제한적이니 이번에 이제 주총 때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회사를 운영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전혀 입증할 게 없어요. 지금 7천억까지 올라온 그 시세에 대해서. 그 이제 장중에 여러분들께 이제 이걸 올려드렸는데 안타깝게 우리 직원분이 이거 시간하고 이런 걸 빼먹었네. 제가 캡처해 준 것만 또 올려주고 그 장중에 하기사 뭐 여기서 보면 나오겠군. 뒷부분에 보면 나올 거예요. 이게 몇인지가. 오후장 늦게 아주 의도적인 시간에 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시중에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지분신고 공시나 이런 거를 내잖아요. 그럼 금융당국이 이걸 검토를 합니다.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툭 던져줬다고 막 큰일 나지. 검토를 해요. 뭐 오류가 있나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 때나 올려주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이 판단해가지고 뭐 적절한 시기를 재서 올리는 것도 아니지만은 뭐 이거를 넣는 사람의 입맛에 맞게 올려주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제 우연찮게 오후장 늦게 나온 거고 뭐 오전장에 나왔으면 더 강할 수도 있었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대주주가 14% 지분인데 이들이 지금 장내 매수를 통해서
뭐 세부 내역이 사실상은 더 자세히 나와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신고일의 기준에 이제 17일을 잡은 것 같아요. 5%를 넘긴 날짜가 17일이다. 근데 이제 평단이 높아요. 그러니까 14일 날 상한가 했잖아요. 14일 날 매수. 그러고 나서 17, 18 3거래일 안에 뭐 5거래일인가요? 그 안에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일단은 그 전부터 매수해 놓은 물량 플러스 뭐 12,000, 11,000원, 12,000원, 15,000원, 17,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18,400원 평균 단가에 145만 주. 그래서 이제 5% 신고를 한 건데 평균 17,552원입니다. 근데 지금 23,000원 돼 있어요. 그러면 명확히 우리가 매집주에 대한 그 매수의 그 평균 단가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합니까? 맨 밑에 정도에 아마 이 매집주에 대한 내용이 있을 텐데 봅시다. 우리는요 매집주에 대해서 2008년도 도서입니다. 이게 2008년도 도서예요. 이 2008년도 도서 내용을 보시면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이거거든요. 2008년도 도서. 그렇게 해서 이걸 요즘 디자인을 바꿔놓은 거예요. 5% 이상 매수를 했다? 그러면 20에서 30%. 여기서 더 사면 30에서 50%까지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정리하고 나갈 때 차익 실현의 기준이 잡힐 수 있다. 그 정도 들어 올리지 못하면 얘네들은 심각해져요. 손실 보고 나가야 돼. 그러면 17,550원 곱하기 20%면 120% 해서 너 왜 이렇게 엔터를 쳤더니 이렇게 돼버렸니? 아이고 잠시만요. 다시 17,550원 곱하기 120 해주면은 그러면 얼마요? 21,060원 정도. 그러니까 21,000원은 지금 넘겼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차익 실현해도 사실은 나갈 수 있어요. 뺑뺑이 돌릴 수 있어요. 근데 경영권 참여라고 해놨어요. 그럼 못 나갑니다. 경영권 참여라고 해놓고 매도를 하면은 그러면 이들은 이제 부당이익으로 해서 이게 환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지분은 못 판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내일 자세하게 그런 내용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목표 주가 범위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면 17,550원 곱하기 130%면 어떻게 됩니까? 22,800원. 이것도 넘겼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17,550원 곱하기 얼마? 150%.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산이 내가 굉장히 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이거 살까요?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이걸 사? 그렇지 못하죠. 우리 이제 목표 주가 26,000원이면은 그 목표 주가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 거는 얘네들뿐이 없어요.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은 윤정도 이외에 휴마시스 다 갖고 나와서 설명하죠. 걔네들 방송 다 들어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윤정도 얘기 들어보시고 판단하세요. 그 친구들 얘기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아주 윤정도 발가락 밑에서 얘기하는 것뿐이 안 될 거야. 건방 떠는 거 맞아요. 왜? 여러분들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겸손 떨어봐야 엉뚱한 데 가서 과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산이 깨지잖아요. 뭔 소리냐면은 휴마시스를 얘네들 이쪽에 지금 지분 신고한 쪽이 휴마시스를 지금 산 거 아닙니까? 5%란 물량을 장내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있는 분들이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 친구들이라고 해도 되나? 아까 나이를 보니까 저보다 어린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186만 6,853주 곱하기 17,550원이죠. 17,552원 해주면 얼마요? 327억을 산 거예요. 적은 돈을 샀어요? 300억을 샀는데 327억을 샀다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을 사버려. 그러면 나한테 물량바지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쉽게 그렇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목적이 없어. 얘들이 뭐 땡겨줄 거라고 기대하고서 큰일 나죠. 여기는 경영권 참여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야 이거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주가에 비이성적인 관여를 했다가는 그것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지분 취득 신고를 한쪽에서 이쪽에서 뭔가
추가적인 액션,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가 한진칼에서 봤잖아요. 델타항공 윗방향으로 그냥 한 방에 다 쏴가지고 들어올려서 가져가 버려 물량을. 야 델타항공이 더 사겠지? 안 사. 줄까요? 쭉쭉쭉 밀려. 대주주도 안 사. 휴마시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연히 지금 뭐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는 뭐야? 적대적인 면이고 지분을 더 사야 되고 표대기를 하면 어쩌? 위임받아도 돼. 위임. 회사도 위임받으려고 할 거고 이쪽도 위임받으려고 할 거고. 응? 뭐예요? 뭐? 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휴마시스에 대해서는 뭐 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장에서 폭등이 나온다 그건 아니에요. 응? 이 정도의 이 휴마시스라는 종목에 300억을 단기간에 그냥 쏴 올릴 정도의 지금 17,550원이면요.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의 이 주가를 전망해야 되는 그 위치잖아요, 우리가. 뭐 교육용 1%인데 뭐 그렇게까지 우리 신경 안 쓸 거예요. 거래 안 터지면은 거래 터지더라도 음봉이면 쳐다도 안 볼 거고. 이거 뭐 하려고 봐 이거를. 우리 종목도 뭐 하루에 8%씩 빵빵하게 움직이는데. 잘 보시면은요. 17,750원의 평균 단가면 이들이 뭐 몇 날 며칠 걸려 산 것도 아니고 아까 보면 18,000원대 그 편입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5% 미만인 지분일 때가 예를 들면 여기서 샀을 수도 있고 평균 여기서 그죠? 5% 미만이라 지분 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여기서는 그 물량을 살 수가 없죠. 180만 주 순수하게.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7월보다는 일단 예를 들어서 7월보다는 여기서 샀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 그죠? 여기서 사서 이만큼을 들어 올렸어요. 응?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추세를 보고 들어 올렸고 지분 신고를 하기 싫으니까 그냥 뺑뺑이를 돌려서 매수 매도 이슈를 물거뜨려서 진행을 했다. 그럼 우리는 아까 보신 것처럼 들어갈 수 있는 자리 5월 5월이죠, 그죠? 5월 그리고 7월 그리고 8월에 일부 있었나요? 어찌됐건 그러면 요 거래가 수반됐을 때 요때만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요때만 거래가 없을 때는요. 거래가 아예 없죠. 이런 종목의 맹점이 이거예요. 거래가 확 줄어버려요. 매수매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서 이걸 매집됐어요. 뭐 이게 아니야. 결론은 이렇게 밀렸는데 여기서는 사실상 지분 신고 물량이 저는 앞전보다는 여기서 매수를 다 했을 것 같아. 평단 여기에. 응? 그들이 350억 정도를 사서 들어 올린 건데 그만큼 또 살 친구들이 있을까? 없겠죠. 어? 아, 나도 껴볼까? 여기서 나도 한번 껴볼까? 하고 누가 한 50억씩 살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전부 개인들이야. 그 개인들 중에서도 무지한 사람, 주식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 그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 근데 거기에 각 케이블 TV에 내가 전문가예요 하고 유료 전문가. 제도권 인사는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어? 유료 전문가들이 뭔가 아는 체 하고 싶은 전문가들이 엄한 소리 한단 말이야. 이 적대적 M&A가 엉뚱한 소리하고 뭐 변동성 크니까 대박 날 수 있다. 아니면 말고 이거 안 돼. 뭐 손절 뭐 여기서 손절 잡으십시오. 쉽게 그게 손절이 되나? 순식간에 치고 내려가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요 기준에서는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으니 특히 거래가 없는 기준에서는 쳐다도 보면 안 된다. 어? 막연히 딱 사놨다가 야 얘들이 한 2%더 사주면 얼마나 좋을까? 안 돼. 2% 사더라도 그들이 막 위로 쌓아올리면서 살까요? 어? 밑에서 사면 되지 그냥 받쳐놓고. 어? 그러니까 원하는 변동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이건 뭐 장중에 거래량 거래대금 프로그램 수급 보면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설정을 해서 이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고 이들 이외에는 대규모 물량을 추세적으로 살 적이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이제 그 경영권
참여에 신고를 했지만 그러면 이제 매도를 못 합니다. 매도를 못 하는데 그게 이제 기간이 있어요. 6개월인가 이제 그 보유 기간이 있어요. 그거를 어기고 팔면은 이제 그 비용을 그 수익을 다 토해내야 되고 제재를 받아요. 왜? 속인 거잖아. 전체 시장 참여자들을 교란시킨 거잖아요. 그 결론적으로 그런 걸 알고 경영권 참여 신고를 한 거예요. 그 굉장히 귀찮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이제 경영권 참여 신고를 했는데 어설픈 쪽에서 들어올려서 뭐 시세를 더 그거는 힘들다는 거예요. 유통 물량 자체도 원체 많은 데다가 어설프게 내가 매매하는데 이쪽이 벌금 맞을 것도 알고 내가 너무 돈이 급해서 뭐 정리해버린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조금의 리스크라도 있으면은 못 들어가는 거죠. 자산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정리할 곳이 없어서. 어쨌건 뒤에 더 설명을 드릴 텐데 7월 4일 기준에서는 뭐 원숭이 두창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뭐 매수매도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그 지분 신고가 나와서 14%인가 이거 한번 지분 한번 봅시다. 7.58%라고 돼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은 대주주 지분이 자사주 신탁이 6.3이고 뭐 차성학 씨부터 해가지고 8.48이네. 8.48. 왜 요 뉴스 보도자료는 뭐에 근거한 거죠? 어쨌든 간에 저것도 내일 제가 한번 이제 완벽하게 좀 봐서 우리가 좀 더 이쪽에서 매매를 할 것 같으면 저걸 좀 더 볼게요. 그렇게 해서 주주총회 앞두고 소액주주들이 최저주주와 표대거래를 얘기하고 있고, 지난달 50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과 200억 상당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지만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라고 요구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대적 M&A를 해서 내가 이 회사를 사겠다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몇 천억을 더 사야 되는데 위임을 받아서 이제 표대거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내용들을 감안했을 때 찾아는 거고요. 이게 그 뉴스가 뜨고 13일 날 상한가, 그리고 이제 14일 날 기준에서의 흐름. 14일 날 거래대금이 최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삼성전자, 금양, 한미글로벌, 하이닉스, NH, 네이버. 그 다음에 휴마시스. 그럼 거래대금 5위. 6위. 응? 그리고 이제 카카오, 신라젠인데 우리는 이제 금양의 상한가 이후에 15%의 변동, 그다음 신라젠의 흐름, 그다음 휴마시스 같은 경우 그 전날 이제 시간의 상한가 설명드렸고, 결론적으로 이제 14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 이때는 문자 사인은 드리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왜 아주 깔끔한 교과서적인 내용의 흐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왜 편입을 못 하셨나요? 라는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죠. 교육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개별 매매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요자락에서 이제 뭐 거리는 터져 있었던 시점이에요. 요자락에서. 이때로 음봉이니까 안 되고. 시간의 상한가나 갭상승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러고 나서 이제 고점 대비 밀려있을 때 바닥이 인식되고 바닥 대비 2% 들어올리면 요자락. 그러고 나서 또 밀려요. 근데 거래가 제한적이야. 그러면 돌릴 때도 못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도 또 바닥 대비 2% 돌리면 또 편입. 그 과정 속에서 거래가 터져서 움직이면 추가 편입. 다만 이제 마지노선을 놓고 보는 거죠. 어떤 게 마지노선이에요? 그렇죠. 어떤 게 마지노선이에요? 20% 이상은 따라붙지 못하잖아요. 그 마지노선을 설정을 잡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때의 기준에서도 상한가의 기준, 그리고 다음 날은 거래량이 80%, 그러니까 1200만 주 터지고 17일 월요일 날 상한가가 나와야 양복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거래 대금이 안 터지고, 그리고 변동성이 제한적이었죠. 17일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17일이었구나. 제가 아까 왜 18일에 강보합계 없나 했더니 17일이었고 그때 이제 18,000원 수준. 그리고 나서 이제 18일에 5% 움직였을 때 18,850원에 설정을 해드립니다. 벌써 이미 거래량 얼마예요? 9시 45분. 10시가 되기 전인데 545억. 그리고 1,500만 주 거래량 대비해서 의미 있는 거래량 70%죠.
17일은 80%인데 그 다음 거래일부터는 70%, 의미 있는 거래량이 70%. 정형화된 이제 교육 자료. 1000만 주의 기준인데 9시 10분 내에 10%, 9시 반에 20%, 10시까지 30%예요. 그럼 300만 주 터지면 되잖아요. 10시까지인데 10시 전에 이미 289만 주야. 이건 뭐 거래량 실리고 시가 대비해서 올라와 있는 양봉. 다만 이제 꼬리가 일부 있단 말이죠. 그 꼬리에 대한 해석. 그리고 19,100원이면요. 꼬리가 제한적으로 지금 줄어들었죠. 제한적으로 줄어들었고 얼마예요? 6.41%죠. 결론은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결론은 우리는 19,000원에 이게 문자 잘못 나와버린 거야. 교육 1%인데 신규 편입 5%를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더 사신 분들도 계셨을 수는 있지만 요거는 이제 웃으면 안 되는 큰 실수인 거죠,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려드렸고 손절 범위 명확하게 18,600원. 분봉의 직전 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손절 범위. 편입하고 나서 바로 폭등 VI 그리고 2450원의 고점 형식. 우리는요 1% 2% 밀리면 차익 실현한다. 문자와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새벽에 슬님이 하방 VI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18,250원 300원 그러니까 17,900원의 저점을 찍고 여기서 2% 되돌릴 때 기준의 편입 설정 범위. 신규 추가 재편입에 1%를 편입을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라이브 방송 위주에서만 이제 이 설정 범위를 드렸고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휴마시스가 18,750원에 형성이 됩니다. 이게 언제? 2시 26분이죠. 이게 뭡니까? 순간적으로 빵 치고 들어올려서요. 뭐예요? 공시가 이때 딱 나온 거예요. 공시가. 2시 26분에 그렇게 되면서 편입 설정한 이후의 변동성이 2만원 전후까지 형성이 됐는데 19,000원에 막 매매가 돌고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채팅방에서 어떻게 돼요? 어우 이거 변동이 너무 커요. 어우 이렇게 변동이 커서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뭐 결론은요 변동이 크고 무리수가 있는데 억지로 우리는 설정 범위를 잡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휴마시스의 추가 편입을 잡아들이지 않고 2시 32분인데 뭔 추가 편입을 해 여기서 프로그램 쪽에 되돌리는 흐름이 있지만 일단은 간만 갑시다. 대신에 개별 매매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 이상 얘들이 지분 신고를 했고 경영권 참여를 했고 그럼 단기간에 물량을 매도할 수 없고 그리고 얘들이 대출 받아서 산 게 있어요. 대출 받아서 산 게 있어. 그러면 자기들의 평균 단가보다 할증된 가격 그게 이탈되면 돈을 더 넣어야 돼요. 증거금을. 그럼 일정 범위를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돈이 있으면 대출을 왜 받아? 계속 사지. 그런 내용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이 담보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얼마까지 더 살 수 있느냐, 그리고 반대매매 기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 거예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하방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잡힌다. 근데 지금 원체 뭐 17,550원이 평균 단가인데 그리고 지금 주가가 23,300원을 찍은 건데 상한가를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죠. 데밀리는 보면은 그거는 굉장히 멀리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나의 안정성으로 놓고 보면서 대처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결론은요. 뒷부분에 마저 내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매매 사인은 어떻게 드렸나의 기준인 거고 그럼 우리는 19,000원 이하에서 편입해서 2만원대 초반에서 차익 실현을 했고 재편입의 기준을 사실상 한 번 더 들어갔다가 그건 손절이 됐어요. 직전 저점 손절이 됐고 그러니까 손절 범위가 한 2% 수준 수익은 한 6, 7% 냈다가 뭐 하여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바닥에서 17,900원에서 돌릴 때 18,250원 300원의 편입의 기준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19,000원 공방 2만원 공방 매매 사인을 드릴까 하다가 2시 반이 넘어서 라이브 방송 위주에서만 뭐 들여다볼 수 있다.
계속해서 붉어질 거다. 이슈는 계속 붉어질 거고 변동은 일단 윗방향으로 개장 초부터 움직임이 그 다음에도 또 나올 거다. 차익 실현 명확히 문자 발송했고 채팅방에 올려드렸고 상한가에서는 이렇게 차익 실현한다는 것을 우리는 설정을 잡아놨고 기존의 교육 자료를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일단은 1000만 주의 기준이었잖아요. 금요일날 거래 터지고 그것을 70% 1000만 주가 9시 분에 100만 주가 실려야 되는데 안 실렸어요. 9시 반에 200만 주가 실려야 되는데 안 실렸습니다. 10시에 300만 주가 실리고 양봉이면 되는데 360만 주가 실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초가 대비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 요 자락부터의 편입 설정 범위. 그러니까 19,100원이 아니라 18,000원대 중반 후반의 편입 범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거래 수반되고 양봉. 그러고 나서 쭉 뻗어 올라갔다가 우리는 이제 전량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온 거고요. 그러고 나서 재편입의 기준에 약보합까지 내려왔던 종목이 상한가까지. 그 수익이 뭐 어마어마한 거죠. 다만 이제 우리는 이 기준에 장중 고점 저점 대비해서 이제 돌렸을 때 편입하는 이 기준 있잖아요. 응? 이 기준에서 다 편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개장 초에 사실상 이게 거래가 터진 겁니다. 거래 터진 거예요. 터졌는데 여기서 안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서의 기준. 10시 전에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여기서 못 들어갔다면 여기서의 기준. 이 초록색을 빼먹었는데 여기서의 기준에 2% 들어올 때 편입, 이 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꺾여져 내려오는 부분에 전량 차익 실현. 이게 2만 원 초반, 2만 100원. 그리고 이제 요 자락과 요 자락이 있는데 사실상 제한적인 변동이었지만 이 따라붙었다라고 한다면 손절은 명확히 여기서 따라붙었을 거예요. 그래서 손절은 이제 명확히 하자 해서 손절을 여기서 한 거고 그러고 나서 무너져 내린 이후에 요 자락에 또 2% 수준이 여기였어요. 18,250원, 300원이. 거래가 없더라도 편입할 수 있다. 개별 매매 기준에. 그리고 아까 보신 지분신고 나오자마자 훅 그리고 여기서 맴돌고 그죠? 프로그램 들어오고 일부 그 다음에 이슈는 굉장히 큰 이슈다. 퍽. 그리고 상한가 찍자마자 이탈된 거예요. 상한가 이탈된 범위에서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시간에서 일부 더 돌려놨어요. 400원 모자른 상한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죠? 거래대금이 최상위의 기준이고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천만 주 터지고 양봉이어야 된다. 그 기준입니다. 그러면 휴마시스에서 하나 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기준은 뭘까요? 이게 이제 단기간에 14일에 유입된 물량이라면 뭐 그들의 창고 부분도 이제 아까 보니까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이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씩 더 보시죠. 뭐 하나씩 우리가 봅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78년 63년생도 계시네요. 저보다 저는 70 개띠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5% 지분 신고를 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대출 관련된 내용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의결권 있는 지수 그리고 이제 그 이정진 씨가 이렇게 공동 보유자로 조병우 씨, 그러니까 구이철 외 3인, 4인, 구이철 외 4인 이렇게 공동 보유자로 묶어서 표시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주식수는 이제 구이철 씨가 이제 가장 많이 갖고 있고 공동 보유 합의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한국증권금융에서 유통융자를 했고, 해지시까지 뭐 이렇게. 근데 담보 비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담보대출도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NH에서 또 담보대출을 받았고, 뭐 큰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깔끔하기 때문에 요 물량은 뭐 크게 의미가 없네요, 사실은. 15만 주의 담보, 26만 주의 담보. 요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보 반대 매매가 여기 요거네요. 이제 그래서 담보의 담보의 반대 매매 때문에 문제가 될 만큼은 일단 아니다. 아시겠죠?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우리가 잡아놓을 수 있는 기준점이 되지는 않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편입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또 평단도 이쪽은 높지만 밑에가 낮기 때문에 17,550원의 평단이라는 거 그거 꼭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렇게 돼 있고 크게 뭐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보신 그 창구들 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 그리고 한국증권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뭐 이런 쪽을 공동 보유자가 이제 창구로 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창구에서도 살 수는 있었겠지만 특정 창구가 나오긴 할 거예요. 그 창구 범위를 또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이 물량을 빼고 나가겠다의 기준은 되지가 않으니까 14일 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180만 주 정도인데 그 전에 이제 일부 뭐 샀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키움 쪽에 뭐 2천만 주씩 터졌잖아요. 그 2천만 주 수준 터진 쪽에서 76만 주 정도 매수이니까 일반 개인도 있을 거고요. 손바뀜도 있을 거고 지분을 편입한 쪽이 이쪽으로도 좀 썼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요. 이쪽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키움 쪽이 매수 매도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뭐 추가 편입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매도는 일단 나올 수가 없으니까. 매도는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투자증권 쪽이 유통융자가 있었고 11만 주 정도. 그리고 뭐 NH하고 미래에셋도 이제 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꼭 그들만이 다 가져갔다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NH는 이제 뭐 기관 쪽에 물량이 있었는지 뭐 오히려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 더 형성이 돼 있네요. 그 창구는 아주 뚜렷한 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에 좀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치겠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다올이라든가 개인들이 잘 안 쓰는 부국이라든가 다올이라든가 BNK라든가 메리츠라든가 교보라든가 좀 특이 창구를 많이 쓰기도 해요. 근데 이쪽은 아예 깜깜이. 그럼 결론은요? 거래가 급감하면은 의미 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드렸죠. 이런 기준에서 거래가 없어? 돈을 준다 해도 안 삽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의 기준에 내일 돼서 거래가 터져. 그럼 들여다봐요. 거래가 터져요. 그럼 들여다봐. 얼마? 2천만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일단은. 거래 터지면 들여다봐. 거래가 안 터지면 안 보는 거예요. 거래가 터졌는데 음봉이면요. 그러면 안 들여다봐. 왜? 그들이 5% 지분 신고했다고 해봐야 결론적으로 지금 시중 유통 물량이 외국인 지분까지 해서 20%라고 칩시다. 80% 유통 물량인데 이거 어떻게 받아낼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요. 다수의 뭐 어느 정도 부분에서 윤 정도의 횡설수설이 있었다. 오케이. 그러면 결론은 내일 기준에서는 윤 정도 우산 속에 계시란 말이에요. 전략의 기준 잡아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뭐 걔네들이요 뭐 그들이요 뭐 이거 적대적 M&A라서요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야. 이거 갖고 적대적 M&A를 어떻게 해. 그 지분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너무 확대해서 가지 않고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제 좀 들여다보면 대처하자. 그건 제가 같이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함께 움직이시는 방법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VIP가 아니라 VVIP 쪽에 과금하시고 그리고 휴마시스는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 들어가 봐야 1% 교육용으로 설정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막 변동성 매매를 원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